스토리의 주도주 오늘 19일 금요일이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정말 제가 좋아하고 앞으로 이제 올라갈 여지가 정말 크다고 생각하는 종목인데 방송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거든요. 바로 무슨 종목이냐면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라는 종목이에요. 제가 이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에 대해서는 여러 번 방송을 찍은 적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제 월가의 히어로 이제 채널에서 쭉 뭐 한동훈의 시간이 왔다.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이제 폭등만이 남아 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의 주가 전망, 한동훈 지지율에 따라서 어떻게 될 거라는 이 방송이 있는데 이거를 궁금하신 분들은 어떻게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 이 아티스트 유나이티드가 어떤 종목이냐면 최대 주주가 최근 원래는 이제 와이더 플래닛이라는 기업이었는데 최근에 원래 와이더 플래닛이라고 지금 검색을 한번 해보면 이게 나올까? 나오네요. 이게 원래 빅데이터 기반의 퍼포먼스 티켓팅 광고 플랫폼 정교한 타겟팅 기술과 그러니까 10대 광고 회사였거든요. 근데 이 회사를 최근에 이제 이정재와 정우성 그리고 또 한 명이 이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참여를 해서 최대 주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정재가 최대 주주가 됐고 현재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는 이정재 배우가 최대 주주인 회사입니다. 근데 이정재 배우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최근에 뭐가 있죠? 오징어 게임이 있죠.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이끌었던 오징어 게임 1이 성공을 했었고 이번에는 이제 스타워즈 에콜라이트에서 제다이 역을 이정재 배우가 맡았죠. 그리고 올해 11월인가 12월인가 연말에 오징어 게임 2가 개봉을 합니다. 일단 촬영까지는 2랑 3가 다 했다고 하는데 일단 올해 연말에 오징어 게임 2가 개봉을 할 거예요. 만약에 보통 이런 거 개봉을 했을 때 원 대비 흥행을 못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워낙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 있었던 만큼 우리나라에서는 흥행을 못 끌지라도 어쨌든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이 놀이들이 그 외국인들로 하여금은 이게 익숙한 건 아니잖아요. 좀 신기하잖아요. 색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외국에서도 인기를 끌 거라고 저는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고 제가 이 종목들 아까 뭐 한동훈이랑 이제 엮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한동훈이랑 이정재 배우가 동문이에요. 여기 보시면 자, 작년도 11월에 나온 기사인데 뭐 둘이 만나 밥을 먹었다. 식대는 누가 냈냐 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둘이 같이 찍은 사진인데 누가 봐도 약간 사진 자체가 좀 그 뭔가 그 정말 딱 찍혔다기보다 뭐 언론 보도를 위한 사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너무 티가 났고 이때 당시에 이제 법무부 장관이었고 이제 이정재 배우였고 지금 현재 여권에서 차기 대권 주자 1위로 뽑히는 사람이 바로 여기 옆에 있는 한동훈입니다. 지금 전당대회가 진행이 되고 있죠.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후보로 나와 있고 지지율을 1등을 기록을 하고 있는 한동훈 당대표 후보자의 고등학교 동문이 이정재 배우가 최대 주주로 있는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는 현재 한동훈 테마로 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어요. 언제? 작년 이제 12월 이때쯤. 그 기사가 나고 그러니까 어땠냐면 그 동문이라는 기사가 아까 11월이었죠. 11월 달에 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이때였을 겁니다. 이 당시 12월 8일이었을 거예요. 12월 8일 날 공시를 보죠. 공시를 보면 네, 여기 있네요. 12월 8일 장 마감하고 그러니까 상한가 장이 마감을 하고 나서 유상증자가 결정이 된 거예요. 그로부터 얘는 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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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상. 얼마? 4,800원. 그러니까 뭐 저점이라고 하면 3,000원대였던 주가는 단기간 한 달 동안에 거의 10배 가까이 오르는 엄청난 폭발력을 보여줬어요. 이게 무슨 뜻이다? 한동훈 테마로서 엄청나게 파급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를 여기서 암묵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이거는 시장의 수급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떤 누군가의 특정 힘으로 인해서 이만큼 오른 거거든요. 이 10배가 올랐다는 거는
정말 이거 뭐 한동훈 그 사람의 이제 대권 주자로 나올 이제 역보수에서 대권 주자 1인 사람의 관련 주겠네요. 그래서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만 오른 게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적인 개입이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건 저의 생각이고 저의 뇌피셜입니다. 뇌피셜인데 이 단기간에 10배를 올라가는 게 사실 없어요. 많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만큼 파급력을 보여준 만큼 저는 이 종목을 꽤 오랜 기간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보면 뭐 이렇게 떨어지는 과정에서 이때는 그 당시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랑 이제 이정재 배우가 그리고 넷플릭스 이제 대표랑 그 오찬을 해서 올라갔다가 빠진 거고 어느 정도 제 기준에서는 누릅니다. 이 주가를 보면 눌러요. 뭐 이때도 누른 거겠지만 그리고 또 음봉하면서 누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외적인 상황이 뭐가 있냐면 자, 여기다가 한동훈이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매일매일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자, 일단 한동훈 지지율로만 쳐보겠습니다. 한동훈 지지율로 치면 최근에 나온 지지율 여기 있네요. 한동훈 지지율 60% 자체 조사 보도 논란. 그러니까 이게 그 한동훈 이제 캠프 측에서 당원들 2,000명을 대상으로 직접 이제 여론조사를 했는데 지지율이 60% 이상이 나왔다. 뭐 이런 기사가 있는 거고 이거를 자체적으로 이제 특정 언론사에서 이거를 보도를 하니까 뭐 다른 데에서는 이거 안 된다. 이거는 지금 잘못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는 그 당 규정에 위반된다라는 뭐 내용이 나왔었고 그거 관련돼서 이제 한동훈 캠프 측에서는 우리랑은 무관하다 뭐 이런 기사거든요. 이것도 뭐 궁금하시면 보면 되는데 제가 최근에 봤었던 지지율이 그 70%까지 나왔어요. 혹시 뉴스가 나올지 모르겠네요. 여기 나오네요. 자, 여기 보면 당심 양자 대결에서는 한동훈이 압승했다. 70% 이상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뭐 나경원이랑 해도 원희룡이랑 해도 윤상현이랑 해도 그런데 제가 모든 토론회를 다 봤거든요. 다 봤는데 원래는 이제 토론을 잘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치도 아직 초보자가 아니라 정치에 입문한 기간이 너무 짧기도 하고 아직은 더 증명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잘 못할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저 토론회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잘하거든요. 한동훈 후보가 진짜 잘해요. 말발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기서 거의 사실 윤상현 이 후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신사적으로 토론을 하는데 이 두 분, 이 나경원 의원과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이 분들은 정말 그 개판 싸움을 하려고 해요. 막 공격이 장난 아니에요. 둘이 그냥 집단 린치를 때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방어적인 기재만 하면서도 뭐 정책 토론 이런 거를 막힘없이 술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지율이 점점 높아지는 거고 오히려 한동훈이 아니라 원희룡은 정치 인생 끝났다 뭐 이런 얘기가 나돌기도 합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그냥 기사만 쳐보면 돼요. 여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동훈이라고 치면 뭐 여러 가지의 기사들이 있잖아요. 뭐 공천 취소 발언 뭐 이거 자세한 내용들을 한번 지켜보시고 이거는 뭐 공천 취소 부탁을 했다는 발언을 한 다음에 이제 뭐 신중하지 못했다라는 사과를 하는 그 기사 그 영상이잖아요. 여기에 댓글창을 한번 볼게요. 자, 한동훈 역시 용장이면 멋지다. 한동훈 대표님 화이팅입니다. 이게 인기 순일 거거든요. 정렬 기준이 인기 댓글수 많네요. 자, 나경원 국민은 깐족대는 비아냥에 국민도 열받았다. 나경원 당대표 될 자격이 없다. 한동훈 멋지다. 나경원 죄짓고 어쩌고 뭐 한동훈뿐이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칭찬 릴레이예요. 그리고 어제 KBS 토론만 봐도 거의 제가 진짜 채팅창이죠. 채팅창을 보면 어대한밖에 없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지금 보일라나 모르겠는데 한번 제가 검색을 해볼까요? 어제 토론회 한 게 실시간 채팅을 확인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여기도 댓글 보면은 사회자가 제일 못하더라. 사실 어제 사회자가 조금 편파 아닌 편파적으로 전 조금 했다고 보거든요. 일단 이건 패스하고요. 원희룡이 발악하고 나경원이 깐족대고 두 분이면 국민에게 찍혔다. 그러니까 결국 다 욕이에요. 원희룡은 말로만 동지, 행동은 분리불안. 분리불안이 아니라 불난자. 원희룡, 나경원 보수가 왜 매번 지는지 알 것 같음.
댓글들은 그러니까 제가 뭐 저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댓글들의 반응을 보고 있고 여기서도 나오네요. 사회자 오늘 최악이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지금 이 한동훈 후보자의 지지율이 높아지고 이제 다음 주 23일 날 당 대표가 이제 당선이 될 거거든요. 뭐 이제 뭐 과반을 안 하면 또 2차 투표까지 가겠지만 저는 1차 투표로 마무리가 될 거로 보이고 만약에 당 대표가 됐을 때 이제 어떤 기사가 나올 거냐면 뭐 제 예상입니다. 한동훈의 시간이 다가왔다. 한동훈의 그리고 뭐든지 이게 몰려온다고 하잖아요.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 이 뭔가 엄청난 폭풍적인 바람이 한번 불 거예요. 뭐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을 워낙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거를 뭐 탈당이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오히려 더 끈기 있게 뭉칠 수도 있겠고 최근에 이제 윤 대통령과 사이가 안 좋았던 부분들이 조금 다시 이제 화해하는 제스처가 나오면서 보수 쪽의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의 주가가 과연 10배가 오르고 이 10배가 한 3만 원이니까 3만 원쯤에서 지금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난 시점에서 얘가 여기서 이렇게 내리꽂냐는 거죠. 이 내리꽂을 거냐 아니면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서 어떻게 전 저항선 라인이었던 2만 원을 돌파 그리고 다시 3만 원 돌파하면서 고점을 랠리할 거냐로 봤을 때는 저는 앞으로 그 27년도에 대선이 남아 있는데 27년도 이전인 한 25년도나 26년도쯤에 최고점을 2025년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25년도쯤에 최고점을 한번 찍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는 상황 속에서 이 회사의 개별적인 한동훈 당대표가 된다면 한동훈 당대표의 스탠스에 따라서도 움직임 그거는 이제 앞으로의 재료들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거 말고도 이 기업의 자체적으로 뭐가 있냐면 이정재 사단이라고 할게요. 이 최대 주주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랑 이정재가 레몽레인이라는 회사를 최근에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인수를 했다라는 건 지분 100%를 샀다는 게 아니라 유상증자로 참여를 해서 지금 현재 최대 주주가 됐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자, 와이더 플래닛이 최대 주주죠. 와이더 플래닛, 위직 스튜디오, 그리고 박인규, 그리고 이정재가 이렇게 최대 주주의 특수 관계자로 있는데 이 와이더 플래닛의 여기는 와이더 플래닛이 나오는데 이게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입니다. 그 와이더 플래닛의 최대 주주가 당연히 이정재고 여기도 이정재가 들어가 있는 만큼 이 레몽레인과의 어느 정도 앞으로의 사업 엔터 쪽에서의 사업 확장성을 좀 구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레몽레인에서 이존 대표였던 이 김동래 대표가 뭔가 사인이 안 맞았나 봐요. 그래서 나는 이거 너희들 인정 못하겠다. 그래서 지금 아티스트 쪽에서 이 레몽레인의 경영진들을 바꾸려고 그 임시주총을 여기 보면은 임시주총을 허가해달라고 했는데 이 김동래 대표가 지금 그거를 막고 있거든요.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레몽레인과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는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 내용 말하면 너무 길어지지만 좀만 얘기할게요. 이 레몽레인에서 자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다시 한번 잠깐만 볼게요.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보면 여기에 여기 이게 있습니다. 신주 발행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 6월 18일 날 나온 공시인데 이 내용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면 신 땡땡외 11인이 신주 발행의 효력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티스트 유나이티드가 레몽레인의 주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효력 정지를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거예요. 근데 이 11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기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 레몽레인의 소액 주주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 관련해서 그 레몽레인의 주주방도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오히려 레몽레인의 주주방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김동래 사단 그러니까 구 대표인 김동래 사단이 지금 주가 올라가는 거를 막고 있고 오히려 이 신땡땡 외 11위는 소액 주주들이 아니라 레몽레인의 직원들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자료가 있거든요. 이거는 뭐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거기 이제 뭐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든지 레몽레인에서 제작한 거죠.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 안에
뭐 이제 뭐 연출자, 기획자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거기에 있는 이름이랑 여기 신청한 이름이랑 그 몇몇 뭐 4명 정도인가 3명 정도 된가 4명 정도가 이름이 같다라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레몽레인의 직원들이 이 소송을 걸었다라고 일단 예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동명이인일 수도 있어요. 이름만 같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지금 의도적으로 지금 인수를 조금 늦추거나 막으려고 하는 모습이 좀 보이거든요. 이거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레몽레인의 주식을 그 아티스트 유나이티드가 인수를 받은 건데 적법하게 받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나 이거 인정 못하겠다. 니들 의결권 쓰지 말아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샀는데 그거 너 불법하게 산 거야. 그러니까 합의해서 샀음에도 불구하고 너 이거 불법하게 샀으니까 너 그거에 대한 권리 행사하지 마. 너 그거 하지 마라고 하는 거고 이거를 그래서 소송에 대한 결과는 저는 아티스트 유나이티드가 무조건 이길 거고 임시주총도 당연히 될 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까 레몽레인을 본다면 경영권 분쟁 소송 회계장부 열람이랑 이제 주주총회 소집을 열어달라는 공시를 낸 건데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에서 레몽레인으로 주주총회를 열어달라. 왜냐면 이제 임시주총에서 경영진들을 바꾸기 위해서 해달라고 한 거고 레몽레인 측에서는 이거를 자꾸 딜레이 시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억지고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거든요. 뭐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아시겠지만 결과는 한 4달쯤 뭐 대략적으로 나올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아티스트 유나이트 측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있죠. 일단 첫 번째 한동훈 모멘텀 어떻게 당대표가 되고 지지율이 올라가고 차기의 대권 주자로 될 수도 있는 한동훈 모멘텀이 있고 두 번째 레몽레인과의 인수 마무리와 그 경영직 교체를 통한 사업의 앞으로의 지속성, 사업을 성장시키는 지속성, 사업성이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연말에 오징어 게임이 개봉을 해요. 그러면 그 오징어 게임 흥행, 글씨가 좀 개판이어도 이해를 해주세요. 오징어 게임 흥행 모멘텀까지 껴 있습니다. 증시라는 거는 실적이 정말 높았을 때 주가가 최고점을 찍는 게 아니라 실적이 높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됐을 때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이면 다 아실 거예요. 그런 만큼 이런 거의 옛날에 대선주라고 하면은 테마의 꽃이었어요. 그런 엄청난 최고의 테마, 모멘텀과 그리고 레몽레인 이슈, 단기적인 후추, 소금, 고추 같은 그런 조미료 같은 모멘텀, 그리고 오징어 게임도 약간 얘는 이제 좀 치킨 스톡이라고 할게요. 치킨 스톡 같은 모멘텀. 제가 음식을 비교했는데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요리를 해요. 우리가 요리를 할 때, 랍스타가 있고, 그리고 한우가 있어요. 한우. 툭불 한우. 나인 그 뭐죠? 그 나인 넘버 9짜리 그 지방 그 마블링 농도 엄청 높은 거.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나인 넘버 9짜리 한우가 있고 랍스터가 있어요. 그러면 셰프가 있겠고 아니면 저 같은 일반인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일반인이 랍스터랑 한우를 요리를 하는 것보다 이 셰프가 랍스터랑 한우를 요리를 하는 게 중간에 후추, 소금 등 이 재료, 뭐 치킨 스톡, 뭐 이런 굴소스 이런 재료를 사용하는 걸 통해서 만드는 결과물이 누가 하냐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지금 여기서 왜 제가 이 얘기를 뜬금없이 하냐면 아티스트 한동훈이라는 재료는 랍스터랑 한우가 되는 거고 이 후추랑 소금은 오징어 게임 그리고 경영권 인수 그리고 레몽레인과의 소송 이슈는 이런 후추랑 소금 같은 조미료가 되는 거고요. 그쵸? 왜냐면 이 10배를 올린 게 그 한동훈 모멘텀이기 때문에 이거를 메인 재료로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결과물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이 10배를 움직인 거를 보면 저는 이게 일반인이 요리를 하는 건지 셰프를 요리를 하는 건지를 봤을 때는 저는 셰프가 요리를 하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강조를 많이 드리는 거고, 제가 이 종목을 조금 오늘 길게 방송을 했는데 이 종목으로 방송을 하는 건 오늘이 마지막일 겁니다. 마지막일 거고요. 그리고 일단 방송이 너무 길었는데 앞으로 이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뭐 이것뿐만 아니라 대상홀딩스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태양금속이 많이 움직였죠. 태양금속도 있는데, 태양금속 뭐 원하시는 종목, 그 원하시는 관련주는 뭐 알아서 하시면 되지만, 저는 대표적으로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최근에 이 보로노이라는 종목으로 수익을 보여드린 내역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사진을 띄워 드릴 테니까 이거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제가 71,000원에서 매수를 해서, 그리고 81,000원에서 매도를 한 이력들, 그리고 앞으로 보로노이의 주가가 충분히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따가 제가 오후에 방송을 할 수 있으면 또 오후 방송에서 찾아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아래 배너에 있는 번호로 문자 답장 5번 남겨주시면은 저의 인사이트를 앞으로도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문자 답장 5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다음 방송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